해가 진 밤, 월유가 읽어주는 이야기. 안녕하세요. 월유입니다. 오늘은 루이스 캐럴의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를 이어서 읽겠습니다. 엉망진창 티파티. 토끼의 집 앞에 있는 나무 아래에는 식탁이 하나 있었고, 거기서 3월의 산토끼와 모자장수가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다. 그들은 둘 사이에 끼어 잠들어 있는 겨울잠쥐를 쿠션 삼아 그 위에 팔꿈치를 얹고 쥐의 머리를 사이에 둔 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제법 널찍한 식탁임에도 불구하고 무슨 일인지 그들 셋은 한쪽으로만 몰려 앉아 있었다. 그중 누군가가 앨리스에게 이렇게 소리쳤다. 이봐, 자리가 없어. 우리만으로도 비좁단 말이야. 이렇게 넉넉한데 자리가 없다니. 앨리스는 벌컥 화를 내며 식탁 한쪽에 놓여있는 커다란 안락의자에 앉았다. 진정해, 꼬마 아가씨. 어때? 와인 한 잔 줄까? 3월의 산토끼가 다독이듯 말했다. 그러나 아무리 봐도 식탁 위에 있는 것은 차뿐이었다. 와인이 어디 있어? 없어, 한 방울도. 토끼가 빈정거렸다. 있지도 않은 걸 권하다니 실례잖아. 권하지도 않았는데 멋대로 남의 집 식탁에 앉는 것보다야 낫지. 토끼도 지지 않았다. 네 식탁인 줄 몰랐어. 게다가 이렇게 넓은데 내가 앉을 자리 하나쯤은 있을 줄 알았지. 이때 잠자코 있던 모자장수가 대화에 끼어들었다. 오늘이 며칠이지? 4일이야. 앨리스의 대답에 모자장수는 한숨을 쉬었다. 이런, 이틀이나 틀리다니. 그리고는 토끼를 노려보며 외쳤다. 버터는 이 시기에 안 좋다고 그렇게 말했는데. 그래도 최고급 버터였단 말이야. 토끼가 풀이 죽어 대답했다. 그건 알아. 그렇다면 빵 부스러기가 들어간 게 분명해. 빵칼로 집어넣는 게 아니었는데. 모자장수가 계속 화를 내자 토끼는 시계를 받아들고 침울하게 바라보다가 찻잔 속에 담근 다음 다시 들여다보았다. 정말 최고급 버터였는데. 3월의 산토끼 어깨너머로 시계를 바라보고 있던 앨리스가 이상하다는 듯 입을 열었다. 참 이상한 시계네. 시간은 안 나타나고 날짜만 표시하다니 말이야. 그게 뭐가 이상해? 그럼 네 시계는 올해가 몇 년이라는 것도 나와 있니? 모자장수가 투덜거리자 앨리스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대답했다. 굳이 나올 필요가 없잖아. 1년은 매우 기니까 말이야. 내 시계도 마찬가지야. 앨리스는 모자장수의 말이 자꾸 무의미하게 들려 몽롱한 기분마저 들었다. 책상과 까마귀의 차이점이 뭔지 아니? 앨리스는 모자장수의 질문에 머리를 쥐어짰지만 도무지 정답을 알 수 없었다. 모르겠어. 수수께끼의 답이 뭐야? 그러나 우습게도 모자장수와 3월의 산토끼 모두 정답을 알지 못했다. 그 시간에 차라리 다른 걸 하는 게 낫겠어. 해답도 모르는 수수께끼를 푸느라 그걸 낭비하느니 말이야. 앨리스가 한숨을 내쉬자 모자장수가 말했다. 네가 나만큼 시간에 대해 잘 안다면 그것을 낭비한다는 말 따위는 하지 않을 거야. 그분을 낭비한다고 말해야지. 그게 무슨 소리야? 앨리스가 고개를 갸우뚱하자 모자장수가 깔보듯 말했다. 알턱이 있나? 시간과 말 한마디 나눠본 적도 없을 테니. 하지만 시간에게 말만 잘하면
네가 원하는 것을 들어줄 거야. 너도 그렇게 하고 있니? 앨리스의 질문에 모자 장수가 슬픈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다. 난 안 돼. 우린 지난 3월에 싸웠거든. 바로 저 친구가 미치기 직전에 말이야. 하트 여왕폐하가 연 음악회에서 노래를 하다가 그만 그렇게 됐어. 이런 노래를 했거든. 반짝반짝 작은 박쥐.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니? 아마 너도 이 노래를 알 거야. 글쎄, 그 비슷한 노래를 들어본 적은 있어. 내친 김에 계속 해볼까? 그 다음은 이런 식이거든. 모자 장수가 노래를 이어갔다. 세상 저 너머로 날아가네. 하늘을 나는 찻 쟁반처럼 반짝반짝하면서. 이때 겨울잠 쥐가 비몽사몽 중에 노래를 따라 부르기 시작했다. 그대로 두면 노래가 끝없이 계속될 것 같아. 그들은 겨울잠 쥐를 꼬집어 입을 다물게 했다. 겨울잠 쥐가 입을 다물자 모자 장수가 이야기를 계속했다. 그런데 아직 1절도 채 끝나지 않았을 때 여왕폐하께서 갑자기 호통을 치시는 거야. 저 녀석이 시간을 죽이고 있구나. 당장 저놈의 목을 베어라. 너무 야만적이야. 앨리스가 비명을 지르자 모자 장수는 서글픈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그때부터 시간은 내 부탁을 전혀 들어주지 않았어. 그래서 요즘은 언제나 6시야. 아, 그래서 찻잔들이 이렇게 나동그라져 있구나. 앨리스가 뭔가 깨달았다는 듯 외쳤다. 맞아. 하루 종일 티타임이 계속되니까 설거지를 할 시간도 없지. 그래서 테이블 주변을 옮겨다니며 살고 있는 거야? 앨리스가 안타깝다는 듯 물었다. 그래, 이번 티타임이 끝나면 그 다음 자리로 옮기는 거지. 계속 반복하면 언젠가는 원래 자리로 돌아올 텐데, 그땐? 이때 3월의 산토끼가 하품을 했다. 화제를 바꾸는 게 어때? 시간 얘기는 신물이 난다고. 재미있는 얘기 좀 해보지 그래? 토끼와 모자 장수가 겨울잠쥐를 깨워 이야기를 해보라고 시켰다. 겨울잠쥐가 이야기를 시작했다. 옛날 옛적에 엘시, 레시, 틸리라는 세 자매가 우물 밑에서 살았어. 그런 데서 뭘 먹고 살았을까? 앨리스의 물음에 겨울잠쥐는 한참 생각한 후 대답했다. 당미를 먹고 살았어. 그런 것만 먹으면 탈이 날 텐데 이상하지 않아? 그런데 왜 하필 우물 밑에서 산 걸까? 앨리스가 자꾸 겨울잠쥐의 이야기를 끊자 토끼가 앨리스에게 차를 한 잔 더 마시라고 권했다. 지금껏 한 잔도 마신 적이 없는데 어떻게 한 잔 더 마시라고 할 수가 있지? 앨리스가 화를 내며 툴툴거리자 모자 장수는 이렇게 말했다. 더 마실 수는 없지만 더 마시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야. 네 의견을 물은 게 아니니까 끼어들지 좀 마. 그러자 토끼가 기회를 놓치지 않고 말했다. 지금 겨울잠쥐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꾸 끼어든 게 누구더라? 할 말이 없어진 앨리스는 차를 몇 모금 마신 후 겨울잠쥐에게 다시 물었다. 왜 하필이면 우물 밑에서 살았을까? 겨울잠쥐는 한참 생각에 골몰하더니 이런 답을 내놓았다. 그곳은 당밀샘이거든. 당밀샘이라니 그런 건 없어. 앨리스가 소리치자 겨울잠쥐는 토라진 표정을 지었다. 모자장수와 3월의 산토끼가 앨리스에게 눈치를 줬다. 그렇게 불만이 많으면 네가 직접 이야기를 해보지 그래? 미안해. 다신 중간에 끼어들지 않을 테니까 이야기를 마저 해줘. 앨리스가 간절히 부탁하자 겨울잠쥐는
다시 이야기를 이어갔다. 세 자매는 그곳에서 뭔가를 깃는 방법을 배우고 있었어. 뭘 길었을까? 앨리스가 좀 전에 약속을 잊고 다시 묻자 겨울잠쥐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바로 대답했다. 당밀! 그때 모자장수가 깨끗한 찻잔이 필요하니 한 칸씩 옆자리로 옮기자고 제안했다. 앨리스는 어쩔 수 없이 토끼의 자리로 옮겨가야 했다. 토끼의 자리는 조금 전 우유단지를 엎지르는 바람에 엉망진창이었다. 앨리스는 겨울잠쥐가 화나지 않게 하려고 노력하면서 조심스럽게 물었다. 정말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도대체 그들은 어디에서 닭미를 기른 거니? 그러자 모자장수가 대신 대답했다. 그야 당연히 닭밀샘에서 기른 거지, 이 바보야. 하지만 그들은 우물 속에서 살고 있었다면서. 앨리스는 모자장수의 말을 애써 무시하고 겨울잠쥐를 바라보았다. 물론 우물 속에서 살았지. 그들은 이것저것 많은 것들을 길어 올렸어. M으로 시작하는 건 뭐든지 말이야. 겨울잠쥐는 다시 졸음이 쏟아지는지 하품을 하며 말을 이어갔다. 왜 하필이면 M일까? M이면 안 될 이유라도 있어? 결국 3월의 산토끼가 짜증을 냈고 앨리스는 입을 다물었다. 겨울잠쥐는 그새를 못 참고 또 졸다가 모자장수가 꼬집는 바람에 화들짝 놀라 깨어났다. 그래, M으로 시작하는 것들 말이야. 예를 들면 쥐덫, 달, 기역 같은 것들. 그리고 많음도 길어 올렸는데 그건 바로 어피스탐이라는 말에 나오는 그 많음을 뜻해. 그나저나 많음을 깃는다는 말을 들어본 적 있니? 앨리스가 없다고 대답하자 모자장수가 이렇게 쏘아붙였다. 그래, 없으니까 넌 입 좀 다물고 있어. 앨리스는 더 이상 이런 무례를 참을 수 없었다. 자리를 박차고 일어난 앨리스는 혹시나 그들이 자신을 다시 불러주지 않을까 기대했지만 그 사이에 겨울잠쥐는 잠에 완전히 빠져버렸고 모자장수와 토끼는 앨리스에게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았다. 저런 엉터리 티파티에는 두 번 다시 가지 않겠어. 바로 그때 문이 달린 나무 한 그루가 앨리스 앞에 나타났다. 앨리스가 문을 열고 나무 속으로 들어가자 아까 보았던 긴 홀과 유리 테이블이 보였다. 두고 봐. 이번에야말로 꼭 성공하고 말 테니. 앨리스는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조그만 황금 열쇠를 집어들고 자그마한 문에 자물쇠를 열었다. 그러고는 버섯 조각을 뜯어먹어 키를 30cm로 만들었다. 앨리스는 작은 통로를 걸어내려가 마침내 밝게 빛나는 꽃밭과 시원스런 분수가 있는 정원에 들어섰다. 벌써 밤이 깊었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